남양유업 최대 주주 한앤코로 변경. 한은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지분 양수대금 3,100억 원을 입금하면서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최대 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은코 식구 이환회사로 변경됐다. 한은코는 주당 82만원에 홍 회장 등 최대 주주 지분 53.08%를 사들이는 계약대금을 지급했다. 한은코가 입금한 대금 중 500억 원이 법원의 보전 처분에 묶이면서 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매각 대금은 2,600억 원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은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하나증권이 KT가 주가가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후 지금은 적극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1월 31일 김홍식 연구원은 국내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주춤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컨센서스 흐름과는 달리 강한 매수세를 나타냄에 따라 최근 KT 주가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에 임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2월 8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투자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설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설날 이후 지속된다고 해도 과거 사례로 볼 때 외국인 매수만으론 KT 주가가 장기 상승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KT 목표 주가로 33,0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1월 30일 종가는 35,10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 전환함과 동시에 판매익 및 각종 비용 지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도 이익 감소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데이터 사용량 별로 촘촘하게 구성된 오지 요금제 출시, 단통법 폐기 가능성 고조,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범 가능성 등 규제 상황이 좋지 않다. 실적 흐름 및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현 주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말 그는 KT 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낫다며 실적 흐름과 규제 환경을 보면 2024년에 KT 주가가 4만원 갈 일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KB증권은 KT 목표 주가를 4만원에서 43,000원으로 7.5% 올린 바 있다. 김준석 KB증권 연구원은 KT의 투자 포인트인 B2B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KT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했다며 오지 가입자 수와 로밍 매출 증가가 KT 별도 매출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가 저평가됐다는 것과 관련 부동산을 포함한 실질 자산 가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PBR이 0.5배에 불과해서다. 해외 통신사의 PBR과 비교하면 극단적인 저평가다. 김 연구원은 국내 통신 3사의 로가 주요 선진국 통신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KT의 경우 특히 낮은 로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통신사주가 바닥은 PBR보단 기대 배당 수익률이 잘 입증해왔다며 현재 통신 3사 중 KT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다. 실적 규제 리스크 부상으로 통신사 주가가 하락한다면 KT 주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성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업황입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바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2차 전지는 최근 전기차 등 전방산업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측이 신주 배정 물량의 절반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성은 최근 공시를 통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1290만 3226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발행 주식수의 13.6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발행 예정가액 7,850원을 기준으로 총 1,013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전해질 부문 시설 투자에 492억 9천만 원, 반도체 가스 부문에 차세대 기술 개발 및 관련 시설 투자에 210억 원,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등에 180억 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원재료 구매 등에 130억 원을 소모합니다.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와 냉장고, 에어컨용 냉매 등 화학소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용 전해질 사업 등에도 진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자금은 2022년에 결정한 액상 전해질 신규 투자의 후속입니다. 당시 후성은 2차 전지 시장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1,061억 원을 투입해 해당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 중 280억 원은 신규 공장 건설과 기존 공장의 공정 개선 등에 활용합니다. 나머지 210억 원은 배터리의 수명 증가와 충전시간 단축 등 시너지 역할을 더해줄 차세대 공정 첨가제 공장 투자를 위해 투입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92억 9천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가스 부문의 차세대 기술 개발 및 관련 시설 투자에 21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00억 원과 1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에 180억 원, 주요 원재료인 형석과 탄산 리튬 구매에 130억 원을 활용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업황과 최대 주주의 소극적인 유상증자 참여입니다.
후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4,171억 원, 영업손실 2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입니다. 이유는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소재의 부진 때문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주요 고객사의 감산 정책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 중단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22년 1,619억 원이었던 반도체 특수가스 매출액은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1,066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실적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도 2023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9.4% 감소했지만 올해는 13.1%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의 생산 능력을 지난해 대비 2배가량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2차전지 소재의 경우 불확실성이 큽니다. 후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울산 공장의 2차전지 전해질 VPF6의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VPF6의 가격은 2022년 톤당 59만 위안에서 최근 68,500위안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후성의 전체 매출액에서 2차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36%에 그쳤습니다. 2022년 기준 46.05%에 달했던 비중이 확 줄어든 것이죠. 회사 측은 증권 신고서를 통해 전해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매출은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6.5% 감소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하면 자연스럽게 2차전지 업체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근 테슬라는 올해 전망에 대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의 낮은 참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후성의 최대 주주는 김용민 후성그룹 총괄부 회장입니다. 최대 주주 중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7.62%입니다. 현재 우성의 최대 주주 중 특수관계인은 유상증자의 총 대점수량 614만 4,144주 중 50%에 해당하는 307만 2,072주의 청약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최대 주주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7%포인트 하락한 44.75%가 됩니다. 지분율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최대 주주의 변경 가능성은 제한적인 거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물량의 절반만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 발행가는 4월 4일 확정합니다. 후성 주가는 29일 종가 기준 8,750원으로 이사회 결의 당시 예상한 발행가 7,850원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3개월 주가 흐름에 따라 발행가는 계획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발행가가 낮아진다면 계획했던 규모만큼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자금 사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성은 4월 5일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어 911일까지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구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는 같은 달 1516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후 30일 신도를 상장할 예정입니다.